네, 임금님 오늘 출석 1등 하셨네요. 짠쟁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춥다 그러네요. 이번엔 정체선선이 돼서 지금 쭉 머무른다는데 지금 북반구 지역들 저기 유럽 북부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엄청 간파가 몰려 기승이라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좀 낫습니다만 이번 주는 춥다 그럽니다. 네, 현명님, 상규님, 제시카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제 지인들도 요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총리도 코로나 걸려서 5일 동안 업무를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기는 바이러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리노 바이러스. 그 두 개가 한 70% 이상 차지하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놀라실 거는 전혀 없고 우리가 늘 겪어왔던 일입니다. 어쨌거나 요즘 그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아님 어서 오십시오. 제시카님, 메켈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33분인데요. 35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봉섭님, 희망님 어서 오십시오. 영배님 자주 뵙겠습니다. 그 중국의 이 저출산 대책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또 시주석이 여성들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 청년 실업 문제도 젊은이들이 시골로 내려가라. 마치 5, 60년대 대약진 운동한 것처럼 참 대책이 아주 심플합니다. 네, 윤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현정님. 그 다음에 네,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죽 죽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4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하팀 경제TV. 오늘은요, 1월 22일입니다. 1월 또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움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또 부러운 얘기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이후에 쭉 오른 다음에 조정다운 조정을 조금 받는 듯 하더니 박스권일 줄 알았더니 다시 신고가를 내버리네요. 여기서 10월 말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그래서 미국은 한마디로 골디락스입니다. 너무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고, 네, 위축되지도 않고, 네, 적절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 속에서 엔비디아가 여러분 주말에 다 보셨겠지만요. 엔비디아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PR이 어떻고 저떻고 옛날식으로 대응했던 투자자들은 다 바보 됐죠. 엔비디아가 작년 5월, 이게 5월 25일 거예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그것보다는 2분기 실적을 너무 놀랍게 제시하는 바람에, 이날 한 25%인가 폭등을 하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 AI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AI가 좀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빨리 실적이 나다니. 해서, 엔비디아가 250불 하다가 450불, 509불까지 2배 오른 다음에 8월 말에 고점을 찍고 이제 좀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올 들어서 다시 사상 최고 쟁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AI 시대다 하는 걸 명확하게 금요일 날도 4.2%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과연 뭐 전강후약될 흐름이 될지 하루 종일 강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반도체 AI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2% 상승하면서 다시 최고치 근방에 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애플도 위축됐다가 다시 판매가 괜찮다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네, AI 기술주 이쪽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국채 금리도 좀 오르고 있지만 주가 상승에 이제는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본은 사상 최고치, 수십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만도 금요일 아주 강세를 보였어요. 이에 비하면 우리 증시는 지금 좀 상대적으로 약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증시가 과연 이 반등 장세를 이어갈 것인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네, 일본 엔화가 상승하고 있는 점이,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우리한테는 좀 외국한테 거슬리는 그런 대목입니다만, 세상은 이제 완전히 양분화되고 있다. 네, 항생지수나 홍콩 H지수는 일본은 사상 최고치인데 이 집은 연일 신저가를 내면서 지금 홍콩 H지수를 기반한 ELS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막 계속 반토막이 마이너스 50%가 나면서 상환이 되고 있어서, 만기가 되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지금 망연자실 몇 년 동안 묶어놨더니 반토막을 내주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이 시진핑이란 시주석은 인민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혁명 2세대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오쩌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제가 개장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중국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은 여성들이 빨리 집에 들어와서 애를 낳아라, 이런 얘기 대책을 내놨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 한때 21.4%까지였죠. 중국의 대졸자가 올해가 1150만 명인가요? 사상 최대인데 실업률을 안 내놨죠. 그러다가 최근에 실업률 내놨습니다. 14.2%.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통계를 막 조작하는 것, 이런 거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이런 사람, 독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계속 침몰이고, 일본, 미국 등은 사상 최고치고, 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자,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이, 금요일 날요, 그동안 1월 12일부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해서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했어요. 특히 지난 17일에는 9천억이나 팔면서 충격을 줬죠, 우리한테. 그러다 금요일 날, 외국인 7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봤더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네요. 자, 물론 외국인들이 이렇게 특정 종목, 그 두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크게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순매수 전환이란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일단은 전환은 긍정적이다. 이 전환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아메리카님 방배동에 지금 눈이 내립니까? 서울이 그렇게 넓은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새해 들어서 계속 빠지다가 고개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자체는 일단 고무적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마이크론이 그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도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전 세계 주식형 펀드, 이거는 좀 후행 지표입니다. 1월 17일이니까 이미 지난 얘기죠. 지난주 얘기기는 하지만 흐름을 대충 알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는 내 새들에서 돈이 확 빠져나오고 있고 대만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총통 선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유독 한국은 그대로 계속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네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노출도가 높지 않습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동차,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죠. 자, 이런 추세도 볼 때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새해와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AI 바람이 불지만 올해는 더더욱 AI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를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요, 당연히 HBM이니까, 자,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뭐냐, AI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AI라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대규모죠. 그 많은 걸 공부를 해도 스피드, 네,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걸 해줄 수 있는 것은, 네, 디램 밖에 없는 거예요, 디램. 이걸 해주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이라는 게 나왔죠. HBM이란 것은 디램을 이렇게 쌓아 올린, 한 8개를 쌓아 올린 겁니다. 구멍을 뚫어 연결해서 쌓아 올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주문형이죠. A식. 그래서 이제 디램, 원래 주문형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메모리의 시대도 이제 주문형이 된다. 이 말은 이제 고부가가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항상 중요하다. 반도체의 머리, 그 전자기기의 머리는 시스템 반도체 아니냐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는 야, 범용 제품 만드는 기복이 심한 산업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HBM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지가 이걸 제조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 한미 반도체,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되면서 또 CXL 얘기는 차세대 반도체, 이것도 결국 용량과 스피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컴퓨터의 용량을 늘리는 CXL, 이렇게는 이제 하다가 이제는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온 디바이스 AI. 야, 그래서 갤럭시 지금 S24가 발표가 됐는데요. 야, 이번에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인터넷이 안 돼도 AI가 이미 내재가 돼 있어서 12개 언어로 바로 동시 통역이 되고, 이제 해외여행 나가서 우리가 그 나라 언어 못한다고 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휴대폰에다가 딱 들고 우리나라 말 하니까 그 나라 말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여행 갈 때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그 편집 기능이라든지 고도의 AI가 되어 있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지금 GPT 스토어 등등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적 성격으로까지 확대되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한 연말 정도부터는 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새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확장되더라. 그래서 올해는 AI의 확장이다.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자, 플리토 같은 경우도요, 제가,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원님, 프로 MC 의원님들한테 플리토 하면서 언어 뭉치 하면서, 야, 이것도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막 이런 거 찾기 나오는 거죠.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러는 거죠. 우리 하 대표는 여러분께 벌써 알려드렸는데. 근데 또 이게 언제 이렇게 시장에 반영될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종 테마 분석 들어가면요, 제가 요 다 해놨죠. 이슈 분석인가요? 네, GPT 스톰 몰수해주는 하면서도, 네, 시중에서 알려지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 등등 뭐 이런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가는 입장입니다. 시중에는 이스트 소프트 6개가 부각됐지만 저는 KINX가 좀 제 청바지 장사다 이런 얘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플리토 정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네, 그 KINX가 신고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리포트에도 이미 KINX 리포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3분, 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플리토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제가 해드렸죠. 1월 6일날, 걔는 1월 12일날 리포트 다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 3분씩 정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증권사 리포트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너무 힘들지만 제 자료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쓴 것이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요들이 신고가를 냈네요. 네,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로 확대될지 기존의 종목, 근데 지금은 기존의 종목들은 좀 애매해요. 기존의 종목들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 물론 오늘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종목도 아니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지금 오늘 잘못하면 아침에 셌다가 오후에 약하고 이런 흐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 그냥 그 강세일 때는 따라 붙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게 뭐 좀 기존의 것 말고 새로운 게 등장하나 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어쨌거나 자꾸 확대되고 찾는 바람 이제 플리토란 종목이 뒤늦게 이제 부각되듯이 그래 어디가 튈지 한번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거는 이제 금요일 날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지금 인기 있는 누굽니까 그 비대위원장님 그분이 공공혁신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초거대라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초거대 언어를 AI 활용 현장 추진 간담회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했고 여기에 이스트 소프트의 휴먼 AI 휴먼인데 휴면이라고 했군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휴먼인데요. 네. 막 그런 이슈 때문에 상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존 비전에서 열리다 보니까 더존 비전 주가도 좀 오르고 했었는데요. 자, 하여튼 이런 일들 자체가 시장에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의 오픈 AI 이게 CEO가 우리나라를 옵니다. 그래서 오픈 AI면 지금 챗 GPT를 만든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달한 유례없는 나라다. 이런 면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와서 SK 하이닉스를 먼저 만난다. SK 하이닉스를 만난다는 뭐 HBM 때문에 만난다 볼 수가 있겠고 하면서 삼성전자와도 협의하지 않겠느냐. 삼성전자도 HBM도 있고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 지금 대만의 TSMC 한 군데만 의지하는 거는 기업 측면에서 위험하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협의하지 않겠느냐 하면 파운드리랑
협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 또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 뭐 칩리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회사가 되겠죠. 뭐 칩리스, AD 테크놀로지, 이제 에이지랜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말 칩리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이에서 네,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파운드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쭉 있는데요. 파운드리 중에서 뭐 AI와 관련된 회사들 본다면요. 지금 오픈 AI라든지 저기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오픈 엣지, 가온칩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주로 지금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자, 아무튼 이런 팹리스나 이런 칩리스나 뭐 이런 회사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도 좀 부각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그런 그 오픈 AI의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것도 또 이슈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좀 기존의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이 어디로 불똥이 튀는지, 불똥이 튄다기보다 좀 수혜가 될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실 때는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큰 폭 순매수 해주느냐. 그래서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사실 뚜 했는데요. 순매수 해줘서 우리나라도 세게.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세게 튀어 오르면 야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네, 새해 들어서 약세를 보내고 우리나라도 이제 강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은 좀 뭐랄까 양극화라 그럴까요? AI 반도체는 강세고 2차 전지는 무겁고 이건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는 신고가인데 네. 테슬라는 네. 테슬라는 지금 세대에서 계속 곤두박질 치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주가 하락은 좀 예전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 인하하지만 예전에 2023년 말의 가격 인하는 좀 공격적인 차원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는데 지금은 수요 부진 때문에 재고도 많고 하니까 좀 가격을 내려서 좀 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S죠. S 모델 S죠. 이거 LFP로 만든 거, 중국에서 안 팔리는 거 가격 싸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테 제법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뭐 그런 거, 수요 부진했다는 거라서 지금은 좀 다르다. 지금 테슬라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죠. 아마 1월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월 24일 수요일인데 미국 시간에 발표하고 우리 시간에는 목요일 날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래서 테슬라 이런 2차 전기차는 무겁고 네, 엔비디아 등등 AI 반도체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디로 쏠 것? 왜냐? 금요일 날 오후 여러분 보셨겠지만 금요일 날 오후에 2차 전지가 쭉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같은 데 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신저가 들어갔죠? 네, 신저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쪽은 신고가를 내는데 한쪽은 신저가 가는 이런 흐름이 우리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밀리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밀리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오전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네, 오전에는 좋았다가 오후 1시 반 이때부터는 쭉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어느 쪽에 무게감이 실리느냐 금요일처럼 오후장이 2차 전지 하락의 무게감이 실려버리면 시장이 전강 후약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AI 반도체 바람이 막 압도를 하게 되면 오늘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유지할 수 있겠는데 그래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반가운 소식은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국내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순매수를 보였네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은 또 일제히 순매도를 보여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째, 월요일 원래 주초에는 좀 매도를 먼저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 국내 기관이. 그래서 오늘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 월요일처럼 일단 순매도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월요일에도 지난주 후반에 기세를 순매수를 해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동향도 중요하고 코스닥은 국내 기관 동향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관점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관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기관이 좀 샀길래 뭐 좀 같이 산 거 있나 싶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도 지금은 딱히 뭘 사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속에서 보면 플리토 같은 거는 기관이 다 샀네요. 그래서 요거는 플리토의 목요일 금요일 강세는 좀 기관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딱히 기관이 이 업종을 공략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종목 좀 없습니까 하면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오른 주식 따라가기도 그렇고 안 오른 주식 공략하기도 그렇고, 일단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 2차 전지, 무거운 2차 전지가 시장을 지배할지 아니면 AI 반도체가 탄력을 발휘할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어디가 좀 움직이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강세 출발은 되겠으나 결국 그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 준비를 하시고 개장 후 수급 동향 저랑 함께 살피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